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 그 생활 주변의 그 삶의 모습을 바꾸면서 다시 개운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집을 구할 때, 또 우리가 새로 터를 사가지고 집을 짓거나 할 때 이제 어떻게 집을 짓느냐, 이것을 이제 오늘 한번 다뤄볼 건데요. 옛날에 우리가 그 살던 시절에는 옛날 그 어른들은 우리가 이사를 간다 하면 뭐 동쪽에 대장군이 있네, 어디에 뭐 삼살방이 있네, 요런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그 집안에 어떤 모양으로 그 터를 잡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옛날 풍수는 농경사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농경사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삼살방이나 동대장군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쓰였고, 그걸 퇴보하는 상으로 봐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잠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것도 금방 외울 수 있으니까 제가 뭐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묘, 술, 사, 오, 시, 묘, 술. 자, 보면 우리가 그 역학적으로 12간지를 쓰면서 우리가 돼지가 오는 해, 쥐가 오는 해, 소가 오는 해, 범이 오는 해, 토끼 해, 용이 오는 해, 뱀이 오는 해, 말이 오는 해, 양이 오는 해, 그 다음에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런 순으로 이렇게 그 12년이 이렇게 쭉 돌아서 순환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역학에서는 이렇게 돼지, 쥐, 소를 겨울이나 그 물기운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인묘지는 우리가 봄으로, 계절적으로는 봄으로 보고, 오행적으로는 목으로 나누고, 사오미는 여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적으로는 화로 나누거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가을로 나누고, 또 우리가 오행적으로 금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장군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예를 들어 범년이나 토끼년, 용의 해가 오면 요 때는 대장군의 방위가 뭐냐면 요 겨울을 봐가지고 방위적으로 이제 오행적으로는 수고, 방위적으로 따지자면 여기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계절을 넘어서 다음으로 오니까 그쪽 방향으로 다시 가는 것은 퇴보하는 상이다 해서 그쪽에 대장군이 있다, 이렇게 이제 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무슨 해죠? 올해는 병술년 개해죠. 그러니까 개가 오는 해니까 대장군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그 방위적으로 여기가 남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이사를 가면은 퇴보하는 상이 돼서 안 좋다 해서 올해는 남쪽에 대장군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 닭, 개해에는 남쪽이 대장군이 되고요. 뱀년, 말년, 양의 해가 오면은 요때는 퇴보하는 상이, 이 목기를 우리가 방위적으로 따질 때는 동쪽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동으로 가면 대장군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호랑이해, 토끼해, 용해가 되면 퇴보하는 상이 북쪽으로 가면 대장군이 걸린다. 그럼 편하죠? 돼지해, 쥐해, 소의 년이 오면은 당연히 이쪽 우리 방위적으로 서쪽이 되는데요. 서쪽으로 가면 대장군에 걸린다. 그래서 올해는 동대장군, 올해는 남대장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원리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가 이제 옛날 과거 사회에서 농경 중심이기 때문에 살던 집에 뒤로 이사를 안 간다. 또는 이렇게 대장군에 걸리면 이사를 안 간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하게 듣는 삼살방. 이게 죽일 살자죠. 삼살이라는 게 죽인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신살적으로 뭐 의미가 있는데, 요것은 뭐 다른 원리를 떠나서 제가 바로 적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면, 요게 북쪽을 의미하는데 반대로 가면 남쪽을 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쥐의 해가 오면, 요거는 삼살방은 조금 뽑는 법이 틀려서 복잡할 수 있으니까 중간 단계는 제가 생략을 해 드릴게요. 돼지해가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서쪽으로 이사를 하면은 고해는 삼살방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해가 되면은 두 쪽이 이사를 못 가는 거죠. 서쪽과 그 다음에 서쪽이 두 개가 다 걸려버리네요. 돼지해가 되면. 그 다음에 요 쥐해가 되면은 어디가 삼살방에 걸리냐면은 이렇게 옆에다 삼살이라고 적어놔야 되겠네요. 삼살방에 걸리냐면 남쪽이 됩니다. 남쪽이 되면서 대장군은 서쪽이 되죠. 그래서 남쪽과 서쪽을 이사를 못 간다는 거죠. 쥐의 해가 오면은. 자, 소의 해가 오면은 삼살방이 어디에 걸리냐면 동쪽이 되고, 그 다음에 대장군으로는 전부 다 서쪽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소의 해가 되면은 그 동쪽과 서쪽을 이사를 못 가게 되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뭐 알아두면 뭐 나름대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드리는데요. 범해가 오면은 삼살방이 어디에 걸리느냐면은 같으면 여기에 북쪽에 걸리고, 그 다음에 태보하는 상이 저 북쪽에 있으므로 북쪽이 동시에 걸리죠. 그 다음에 토끼해가 오면은 서쪽이 삼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북쪽이 동대장군이 되는 거죠. 대장군. 그래서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적어놔도 되겠네요. 그죠? 서쪽. 그 다음에 용의 해가 오면은 남쪽. 그 다음에 요거는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절이 이제 여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름으로 넘어오면 여기는 동쪽이 되고, 뱀의 해가 오면 동쪽. 그 다음에 태보하는 상은 여기에 묶이니까 또 동쪽이 되죠. 그래서 동쪽. 그 다음에 말의 해가 오면 북쪽. 그 다음에 동쪽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양의 해가 오면은 서쪽. 그리고 그 대장군은 동쪽이 되고요. 자, 원숭이 해가 오면은 남쪽. 그리고 태보하는 상도 같이 남쪽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닭의 해는 동쪽. 쪽자가 이상하게 나왔다. 동쪽. 이렇게 걸리고, 개가 오면 북쪽. 그리고 대장군은 남쪽에 있다. 그래서 요 해가 되면 이렇게 이사를 못 간다는 거 이제 원리는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이사를 정하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던 어떤 그 점을 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대장군과 삼살방을 썼는데, 그 당시에 시대상이 뭐냐 하면은 농사를 짓기 위한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특히 그 농경적인 문화에서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던 집 뒷집으로 이사를 간다, 이런 것 자체를 안 좋게 보기도 했고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좀 많이 무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이제 제일 첫 강의 때 했던 것처럼 시대가 틀려서 이제 인기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틀린데, 자신의 이제 그 집주인의 띠를 중심으로 주로 집을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범말, 개띠, 요 띠들은 그 물줄기, 쉽게 말하면 물이 빠져나가는 그 물줄기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이 물줄기가 나가는 것, 이 물이란 게 굉장히 그 집안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 물은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재물이나 그 집안에 환자가 없기 위해서 가장 배수가 잘 되는 모양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고 물이 계속 새물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잘 해주면 그 집안이 건강한 모양이 되는데, 그게 나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범말, 개띠는 집안 중심에서 봤을 때 서쪽으로 그 물줄기가 나가야 된다. 그죠? 집 중심에서 서쪽으로 나간다. 그 다음에 돼지, 토끼, 양띠는 저 남쪽으로 물줄기가 나가고, 그 다음에 뱀, 닭, 소띠는 그 북쪽으로 물줄기가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남은 게 원숭이, 쥐, 용띠가 있는데요. 원숭이, 쥐, 용띠들은 집을 짓게 되면은 동쪽으로 물줄기가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그 집안의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모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배관을 짤 때도 너무 좁게 짜지 말고 많은 물이 한꺼번에 들어와도 한꺼번에 착 빠져나갈 수 있는 모양으로 배관 사이즈를 좀 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면은 가장 좋은 모양이 된다.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내가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집안을 들어갈 때 이제 향이 뚫려 있는 집안이 이제 그 어느 쪽이 개방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바람이나 기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살풍이 불어오는 곳이 있고 좋은 그 향이 바람이 부는 곳이 있고, 다 사람마다 그게 틀립니다. 나한테서 가장 좋게 이제 흉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로 창이 있든지 문이 있든지 베란다가 있든지 해서 바깥의 외부의 기운이 정확하게 바로 직선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되면, 그 흉한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범말, 개띠는 남쪽이 트여 있으면 반드시 고달프게 삽니다. 성공을 할 때도 쉽게 안 되고, 장사를 하더라도 그게 쉽게 안 되고, 골치 아픈 손님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달리면서 성공하고, 망할 때도 힘들게 망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돼지, 토끼, 양띠는 저 동쪽이 개방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개방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뱀, 닭, 소띠는 서쪽이 개방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 쥐, 용띠는 북쪽. 자, 이거는 아파트 같으면 우리가 집을 구하기 쉽죠. 자, 범말, 개띠가 집을 구한다. 그러면 동향 아파트의 북쪽으로 나가는 문 하면은 당연히 동쪽은 뒷베란다가 되고 남쪽은 옆집 때문에 가려서 폐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 다른 건 못 지키겠다 그러면 무조건 남쪽이라도 막혀있는 집을 구하는 것, 이것을 첫째 우선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식으로 집을 맞추면 되고, 보통 그 집안 내에 특히 변기라든지 물줄기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물이 나가는 게 우리가 화수구라든지 그 다음에 저 변기, 뭐 수도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게 있더라도 계속 물을 틀어주는 게 좋습니다. 수시로 한 번씩 틀어줘서 고여 있는 물들이 항상 바깥으로 나가도록 해줘야 되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확 말렸다, 갑자기 떨어지고 돈도 안 구해진다,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변기, 물줄기. 그러면 변기가 깨어졌다든지 또는 변기가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물이 나가도 쫄쫄쫄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꼭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계속 검증을 해본 결과에 의한 거니까, 본인이 돈이 안 된다, 시원하게 막 한번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의 유입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공기라고 하는 게 건물도 숨을 쉬거든요. 자신의 숨을 쉬었다가 내뱉고, 숨 쉬었다 내뱉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런 가게를 하나 얻었다. 그럼 입구가 여기다 하면 요 위에다가 환풍기를 바로 설치한 경우는 공기가 여기 들어왔다 이렇게 바로 나가버리는 모양이 되죠. 이것은 아주 흉한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면 뭐 거의 길게 가야 3년 안에 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식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요거 안에 보면 때로는 예외적으로 손님을 끌기 위해서 뭐 돼지국밥 같은 거 뭐 이렇게 바깥에 솥을 걸어 놓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일부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이 공기가 들어와서 전체의 공기를 훑고 바깥으로 반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나 이쪽 뚫어줄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빼줘야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1을 했으면 반대로 1을 내뱉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시기만 하고 못 뱉으면 병이 생기고, 또 마신 건 조금 마시고 많이 내뱉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풍수적인 면을 본다 하면 입구는 조그맣고 나가는 곳은 크고 해도 흉한 상이 되고요. 입구는 넓고 나가는 구멍이 쪼개난 거 하나만 있다, 곧 망합니다. 그런 구조들은 오래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내가 운이 좋아도 겨우겨우 막 밀고 나가는 정도로 삶의 형태를 피곤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우리가 지킬 건 아니고, 내가 집을 구할 때 그냥 남쪽이 막힌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고 물줄기가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집이면 더욱 좋겠다, 이것 하나로서도 그 삶의 모양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피해야 될 방향의 문, 두 번째는 물줄기의 방향, 꼭 아파트는 또 내가 정할 수 없으니 하는 수 없다 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항상 공기의 유입이라든지 변기, 화장실 청소를 잘해주고 물줄기를 항상 쉬지 않도록 돌려줘라. 쉽죠? 이것도 못 지키겠으면 저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방법은 없고, 여러분들 간단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켜가지고 좋은 삶, 좀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